한편으로는 좀 진짜 대단해요. 마른 장작이 진짜 잘 타기는 잘 타는구나. 혹시 인스타 하시면은 뭐 소팔메토 공고 한번 때리면 이혼 숙련 캠프 지난 65회차죠. 투병 부부 아내 측 증거 영상에 이어서 요번에 66회차 투병 부부 남편 측의 증거 영상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에 앞서서 이번 방송을 보고 제가 나중에는 그 흘렸던 눈물을 다시 막 들어갈 정도로 좀 어이는 없었지만,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해당 가족이 좀 화목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고,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좀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. 뭐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싶네요. 예, 왜냐면 이게 지난 방송에서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됐던 게, 이분이 말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. 문제가 많았는데, 거의 뭐 이분은 뭐 말할 때 뭐 공기가 섞이면 다 말이라고 막 아무 말 대단치를 펼쳤는데, 예, 그 중에서 특히나 뭐 이완용이나 뭐 딸에게 성인이 되면 뭐 맥심 모델 되라는 말 때문에 저도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, 요번에 그 남편 측 영상을 보니까 좀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하고, 많이 짠하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뭐 하루에 최근에는 뭐 적게 일해서 한 10시간 그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, 뭐 옛날에는 또 일을 많이 할 때는 한 14시간 가량을 일을 하셨다고. 그러니까 나름 가장의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, 이게 나중에 이게 방송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 가정의 불화로 이게 동생하고 이게 연탄 창고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시절이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런 환경에서 키우지 않으려고 이 나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이번에 보이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뭉클하게 느껴졌어요. 일정만 해도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하실 텐데 불구하고, 거의 뭐 중간에 아침에 와서 자다가 하루에 막 1시간 자다 깨고 2시간 자다 깨고 중간중간에 막 쪽잠을 자면서까지 막 애들 또 하원시켜주고 등교시켜주고 막 케어하고 막 그런 모습 때문에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. 저는 아닌 거는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가장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게 가장으로서는 정말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다,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뭐 저도 뭐 막상 뭐 상황이 뭐 닥쳐봐야 알겠지만은 뭐 이제는 20대도 아니고 저는 뭐 투병 남편처럼 이렇게 하라면은 못하겠더라고. 방송 보면서 못할 것 같더라고 진짜로. 뭐 다 좋았어, 다 좋았는데, 근데 또 이분이 또 말이 항상 문제죠. 이 남편분이 갑자기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. 이혼 희망 사유가 갑자기 이분이 또 섹스리스를 말이 똥처럼 나와. 꺼내들면서 아내와 관계 횟수가 너무 적다, 뭐 이런 뭐 불만도 있고, 양도 양이지만 질적으로 뭔가 아내가 너무 수동적이고 뭔가 자기는 뭔가 뭐 다양한 거를 시도해보고 싶다는데, 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너무 많다,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스캠 보다가 막 처음으로 막 눈시울을 막 다 적셔가면서 이렇게 뭉클한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막 시청했는데, 또 이 양반 또 말 때문에 근데 그 바쁜 와중에 한편으로는 좀 진짜 대단해요. 그렇게 막 그 욕구가, 성욕이 어마어마하다는 게, 마른 장작이 진짜 잘 타기는 잘 타는구나. 남편분이지 뭐 지금도 뭐 일하는 게 되게 바쁘신 거 알겠는데, 혹시 인스타 하시면은 뭐 소팔메토 공고 한번 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게 근데 아내의 의견은 약간 다르더라고요. 이게 이호선 선생님이랑 이렇게 심리 상담할 때는 자신이 건강 때문에 그렇지, 예전에는 정말 남편이랑 정말 다양하고 치열하게 사랑을 했었다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두 분은 근데 요번에 방송을 보니까는 이 방송 초반에도 막 출근한다고 뭐 서로 뽀뽀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더 이상 뭐 크게 뭐 지켜볼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건강만 잘 회복되시면은. 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출근할 때 뭐 뽀뽀하는 부부들 별로 없을 거야 아마. 투병 부부는 남편 입만 오바로콜을 잘 치면 웬만한 가족들보다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아내의 암 치료만 좀 잘 좋은 방향으로 완치까지 무사히 해결하셔서 남편의 소망대로 뭐 이제 다 이제 건강해지시면은 이제 침대 위에서 뭐
뭐 무협 영화를 찍든 판타지 영화를 찍든 뭐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. 뭐 그렇게 생각해요.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지난주에 뭐 이완용이다 뭐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. 이번에도 이호선 선생님이 서장훈처럼 이렇게 좀 활자에 좀 친숙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, 남편도 그래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공약을 하시더라고. 근데 뭐 2년 3년에 걸쳐서 뭐 자기계발서 한번 읽어보시겠다고 하는데, 아니 뭐 그렇게 맥심은 자주 보시면서 자기계발서는 한번 보는데 한 2, 3년이나 걸릴 일인가 이게. 근데 보니까 너무 바쁘시긴 하고, 그냥 뭐 이거 제 의견인데 그러지 마시고 뭐 정시간이 부족하시면은 저기 꼭 이렇게 활자로 읽는 거 좋은데 안 되면은 저기 오디오북이라도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좀 천천히 접하시면 어떨까,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기계발서 말고, 저는 자기계발서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냥 본인이 읽고 듣기 편한 것부터 이게 편하게 접하면서, 응? 어차피 자기계발서라는 게 읽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똥이라서 머리보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자, 66회 이번 이혼숙녀 캠프에서는 그 이 투병 부부 외에도 요번에 이 17기죠? 이 17기 부부들에 대한 내용을 제작진이 좀 골고루 다뤄줬는데, 뭉클했던 감정이 이 섹스리스 발언 때문에 또 이게 1차적으로 한번 박살났지만, 또 다른 부부들 또 하는 거 보니까 또 2차적으로 이렇게 그 뭉클했던 감정이 무너지는 전개로 이어지더라고. 또 제가 앞선 리뷰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만은, 이 역시 뭐랄까 좀 악에 가까운, 진짜 좀 악에 가까운 분은 좀 가출 부부의 남편이 아닌가, 방송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. 제가 전에 이분은 약간 무지가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에 심리 상담을 받는 과정을 보니까 이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. 이제 자꾸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뭐 마치 인생의 소원인 것 마냥 무슨 자꾸 무릎 꿇으라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던데, 그렇게 아내한테 무릎 꿇고 사과라고 요구하고, 뭐 아이들한테도 가갖고 막 사과받으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, 본인은 사과를 했대. 근데 막상 아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이, 그리고 진짜 뭐 표면적으로는 아내의 그 가출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, 정작 진짜 왜 사과를 받아야 되는지 뭐 그것도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자꾸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, 이게 뭐 저 막말로 무슨 노비도 아니고, 뭐 물론 노비면 이렇게 제 발로 집에 다시 들어왔겠어요. 남편분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, 뭐 이런 표현이 좀 저도 좀 죄송스럽게 느껴지지만은, 그 사람이 좀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이 좀 하나하나가 너무 치졸해 진짜. 뭐 폭력도 그래요. 뭐 본인은 뭐 5년 6년 뭐 그리고 최근에는 폭력을 저지른 적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, 이게 또 아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전혀 또 다르더라고. 뭐 15년간 폭력을 했다고 그러고, 그래 저번에 그 막 5살짜리 아이를 막 던졌을 때부터, 난 그 부분에서부터는 좀 악마인지는 알았는데, 진짜 본인이 이게 얼마나 이게 추하게 늙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분. 뭐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뭐 과정 환경을 약간 뭐 탓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,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과거 타령을 합니까 지금? 예? 그리고 태어날 때는 부모를 닮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 삶을 만드는 건 습관이에요, 습관. 이번 방송에서 보니까 그래도 부부 심리극에서 아내에게 그 남편분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, 혹시나 반전이 있는 거가 싶었어. 저는 이분이 진심으로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. 근데 역시나더라고. 뭐 이후에 인터뷰 보니까는 뭐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과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아이고,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내내 인터뷰 장면에서도 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, 진짜. 거의 없고,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, 나는 게 그 앞에 전혀 과정이 없는데 혹시 편집된 부분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근데 역시는 역시였고, 정말 치사한 게 진짜 아내나 자식한테는 뭐 남편이나 좀 부모 역할을 잘 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.
그러면서 이게 주변 눈치는 살살 살펴보면서 뭐 이 서비스로 무릎씬 연출하는 모습 보니까 아, 그토록 외쳐왔던 무릎이 이렇게 싸구렸다는 게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. 이걸 또 보면서 앞에서 펑펑 울면서 뭐 자기야 일어나는 아내 내 옆에 있었으면은 정말 저는 말렸을 것 같아. 속지 말라고. 여기서 또 되게 골 때렸던 거는 그 싸구려 무릎씬을 보고 자기도 사과받고 싶다고 또 뒤에서 맞소송안에 그 요새 가장 핫한 분이죠. 김별좌, 스타좌가 이분이 막 오열을 하더라고. 그분도 나는 그래. 사실 그분 처음에 울었을 때는 이게 둘이 약간 보면은 과거와 미래가 겹쳐있잖아. 두 부부가. 그래갖고 난 설마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이 막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역시는 뭐 이분도 역시더라고. 솔직히 이 방송의 취지도 그렇고 저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이번 17기는 진짜 투병 부부 제외하고 진심 그냥 각자 갈 길 가셨으면 좋겠어요.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소송 남편도 뭐 나중에 이게 편지까지 작성해서 뭐 갖다 주면서 또 이제 스타저한테 미안해 막 아내 앞에서 그러던데 이분은 이혼 숙녀 나와서 인터뷰 때마다 뭐 계속 이혼 의사 100%라고 말하는데 이분 이혼 의사 100% 아닐 겁니다. 그리고 진짜 100%면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요. 뭐하러. 그냥 밖에서 갈라서지. 뭐 자랑할 게 있다고. 그래도 사실 이분이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인 건 사실이에요. 약간 겉으로 약간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.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길어야 한 10년 봅니다. 10년. 길어야. 그러니까 스타자 이분도 그나마 자신을 공주 대접할 수 있는 바보 온달 옆에서 뭐 본인 말로는 이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나마 그동안 무슨 말하면은 호구처럼 정말 끄덕끄덕 했으니까는 그나마 이렇게 살았던 거야. 긴 시간 동안. 하여튼 그런 바보 온달 옆에서 그나마 뭐 문제 매듭을 풀어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 가면 또 오래 못 가. 또 다투거나 뭐 또 심지어는 진짜 개차반 같은 녀석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런 녀석들을 안 만나면 다행이지만 뭐 물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. 이 마소송 부부도 남편에게도 문제는 있어. 근데 무엇보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그동안 그 숙제를 미뤄왔던 아내의 결과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근데 그 숙제를 안 푼다. 안 풀면 어차피 반복이에요. 가출 남편이나 마소송 아내나 뭐 좀 한쪽은 좀 진짜 무지해서 변할 수 없고 한쪽은 너무 잘 알아서 안 바뀔 거예요, 진짜. 이번 방송에서 진짜 속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가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그게 뭐라고 그 무릎씬 한 방에 그냥 아내의 마음이 싹 녹아내리면서 뭐 그런 아내의 모습을 맞은편에서 지켜봤잖아. 지켜봤는데 또 숙소에 들어가서 또 아내한테 뭐 너 외도했냐 가출했냐 뭐 어떻게든 또 몰아가던데 사람이요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면 참 생각이 가난해지고 이 생각이 가난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난해져. 이 말이 또 가난해지면 이게 또 행동으로 가난해져. 그 행동이 반복되는 거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. 그걸 습관이라고. 이 진짜 문제가 가출 부부나 마소송 부부나 진짜 답이 없는 게 상대가 맞춰줘도 맞춰주는 대로 문제예요. 아까 말씀드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사과하고 미안하면 뭐 더 의기양양할 것 같은데 긴 인생 뭐 각자의 그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다음 주 어떻게 조율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갈 길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은 진짜 좋겠고 다시 한번 그 투병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분의 그 건강하시게 완치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포학개론이었습니다.